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IRS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인데요. 이 제목을 보면 abolish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IRS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. 배경은 이 공화당에서 최근 Fair Tax Act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.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요.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.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잖아요. 이때 이제 첫 하나의 그 정치적인 움직임으로써 국세청 IRS를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건데요. 그 전에 살펴보면 IRA라는 게 있었죠. Inflation Reduction Act라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전기차, 세액 공제 등등 하면서 법이 최근 통과됐었는데 작년에 이 내용 중에는 국세청 지원 자금으로서 8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800억 불이 넘는 그런 지원 금액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국세청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중간 선거가 그 뒤에 있었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물론 또 여기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아마 아시는 바대로 있었습니다. 뭐냐면 하원 의장을 뽑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을 뽑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. 그 내용은 결국 강경파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를 양보하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였는데요. 그 내용의 어떤 반영일 수도 있겠습니다. 국세청을 폐지하자라는 그런 법이었었는데 뭐 아무튼요. 이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공화당 의원 12명이 이 국세청 전면 폐지하고 연방세법 전체를 말하자면 어떤 National Sales Tax라는 것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거죠. 이름하여 Fair Tax Act입니다. 그래서 이와는 또 별도로 추가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80 빌리언 달러의 국세청 지원 그 내용을 또한 철회하자라는 것도 제안을 했는데요. 뭐 이와 관련해서는 이 공화당의 입장은 이 80 빌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이 돈이 이 국세청 직원들, 감사관들을 대략 뭐 한 8만 7천여 명 이상 고용하는데 그리고 기존의 인력들에 대한 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. 이건 어떤 전 국민적인 내셔널 인트레스트에는 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했었던 거죠. 그리고요, 뭐 이건 사족입니다만 실제 800억 불에 달하는 지원금 그리고 그 사용과 관련해서는요. 전체적인 그 국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 역시 이 공화당 측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.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. 이 두 가지 내용의 법을 발의한 공화당 주요 하원 의원 중 한 명이 얘기하기를 이 법안은요. 현재 middle class American 그리고 small business owner들 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국세청을 위해서 8만 7천여 명의 신규 요원을 추가하는데 이 자금을 쓰는 대신에 진정한 의미의 어떤 미국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제도로서 작동할 것이고 또 성장과 혁신을 장려하는 조항으로서 세법을 단순화시키고요. 앞서 말씀드린 이 내셔널 세일스 텍스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IRS의 폐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라고 발표한 거죠. 뭐 배경은 이렇고요. 뭐 민주당이 여전히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죠. 그렇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두 내용 모두가요. 법으로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이와 같은 조치, 이와 같은 법안은요. 현재 미국의 양대 정당이요. 이 IRS 국세청을 바라보는 관점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. 뭐 실제로 IRS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공감할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납세자들이 전화 한번 하면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죠. 실제 조사에 따르면 13%만 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세금 신고서도요, 리펀드 받고 이런 것들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실제 또 뭐 지난 10여 년간을 놓고 보면 IRS의 예산도요, 15% 이상 삭감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결국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내용인데 우선 민주당의 경우는요.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.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세청에 자금을 더 확충해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. 지난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의 그 80 빌리언 달러 마찬가지 이와 같은 접근법이 보여지는 거라 할 것이고요. 그렇게 해서 감사 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고요.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부정 행위들을 우리가 막는데 더 단속하는데 이 자금을 사용함으로써요. 결과적으로는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. 뭐 대략 뭐 1240억 불에 달하는 추가 연방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어떠냐?
앞서 이 Fair Tax Act라고 했잖아요. 어떻게 작동하느냐? Fair Tax Act의 내용을 좀 보면요. 이건 그나저나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. 지난 이 90년대 말에도요. 이와 비슷한 어떤 아주 급진적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급진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생소하긴 할 텐데요.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었고요. 다만 주목을 그다지 받지 못하고 사장됐었는데요. 내용인즉슨 우리가 매년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. 뭐 개인소득세 신고, 법인소득세 신고 이걸 하는데 이걸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없애고요. 복잡한 어떤 연방 소득세 체계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거죠. 그 대신에 뭐냐? 23%의 내셔널 세일스 텍스, 판매세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개인들이요. 소비를 위해서요. 새로운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입하잖아요. 이때마다 이 구입 대금에 대해서 세일스 텍스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이 세일스 텍스를 부과하는 주체는 연방 정부지만 국세청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왜? 이걸 실제 집행하는 것은요. 각 주 정부에게 맡기고요. 연방 정부는 그냥 세수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니까 IRS가 필요 없다라는 이런 논리로 이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. 기존의 소득세는요, 뭐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 누진세 제도잖아요. 그에 반해 내셔널 세일스 텍스는요,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23%의 세일스 텍스를 부과하는 거니까 모두가 동일한 거죠.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. 왜냐하면 결국은 소득이 많고 자산이 높은 그런 이들이 부담하는 세율이 동일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inequality라고 하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. 이걸 해결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소비할 때 동일한 세율은 부담하지만 매년 정부가 리베이트를 준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? 뭐 가족 수 아니면 소득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급한 이 세일스 텍스의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것 또한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 말은 뭐 저소득층 또는 뭐 부양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요 많이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누진세 효과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. 뭐 어쨌거나 이런 Fair Tax Act요.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간단하겠냐라는 얘기죠. 모두가 어떤 상품 구입, 서비스 구입에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거고 리베이트 받는 거니까 기존의 소득세 제도보다는 훨씬 더 단순할 것이다. 그리고 또한 국세청의 폐지까지 이어질 것이다. 이런 얘기인데요. 실제 그렇겠냐라는 그런 또 질문도 있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뭐 이게 정말 단순하냐?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. 몇 가지 이유를 이 CNN에서는 전달하는데 첫 번째는요. bipartisan 그러니까 어떤 민주공화 양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떤 그 중립적인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요. 현재 연방정부가 벌어들이고 있는 세수와 비슷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. 23%로는 뭐 택도 없고 대략 30% 또는 최대 40%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앞서 말씀드린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동일한 세율의 판매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저소득층, 중산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말하자면 현행의 세제는 어쨌거나 뭐 소득세율 자체가 이 고소득층에 더 누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세제상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반해 이게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23%의 판매세는 결국은 상대적인 세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, 중산층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뭐 상위 5%의 어떤 고소득자들을 제외하고는요,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소득 집단에서 현행 소득세 제도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거죠. 그리고요, 이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행 세법에 대해서도 복잡하다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. 무슨 얘기냐? 결국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, 순소득액에서 세율을 곱한 게 전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내셔널 세일스 텍스에 비해서 복잡할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잖아요. 뭐 텍스 크레딧이라던가 뭐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뭐 이런 것들, 뭐 의료비 공제다, 은퇴 계좌다, 뭐 자선기관 공제다 이런저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다라는 얘기죠. 결국 이 말은요. 현행 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또는 제안된 이 내셔널 세일스 텍스라는 것도 기본 아이디어는 심플하지만요. 여기서 리베이트라는 것이 들어가고 하면 결국은 또 뭐 누더기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복잡한 세제로 이어질 것은 또 분명하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에 대한 얘기겠죠. 예, 이상의 내용이 최근 나온 이 공화당 측의 Fair Tax Act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. 최근 이 공화당 하원에서 발의가 된 거고요. 뭐 국세청을 폐지하라라는 어떤
도발적인 타이틀로 여러 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과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. 왜? 내용의 어떤 프로그레시브, 그 과격성뿐만 아니라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. 뭐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결국 정치라는 건 또 협상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. 이게 만약 어떤 식으로든 채택이 된다면 기존의 IRS를 없애고요.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에 도입이 될 테니까요.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. 추이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.